안녕하세요. 한의사 김한비치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체질하면 4개거든요. 소양인, 소음인, 태음인, 태양인인데 크게 두 부류로 나누면 음인과 양인이 있어요. 양인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외향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면 외향적인 거의 반대는 뭐냐면 사람들이 내성적일 거라고 생각하는 내성적인 건 아니고 내향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 사람들이 있고요. 내향적인 사람들은 물론 그런 것도 좋아할 수는 있는데 꼭 나만의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엄청 시끌벅적한 막 10명 이상 그런 대규모 모임을 가서 막 스트레스 풀고 오면 아, 나 오늘 완전히 충전됐어, 이런 느낌을 받는 사람은 양일 가능성이 커요. 근데 음인들은 그런 모임 너무 기빨려 막 이러면서 힘들어하고 딱 1대1 혹은 뭐 2, 3인 정도,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랑 모임도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어서 꼭 그런 사람들 모임을 한 다음엔 적어도 몇 번 정도는 나만의 시간, 사색의 시간, 이런 소위 말하는 집콕,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음인일 확률이 크죠. 일단 거기서부터 이제 대분류로 출발을 하는 거고요. 그럼 거기서 이제 양인이 태양인, 소양인이 있고 음인은 태음인, 소음인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내재되어 있는 사고방식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막 외향적인 사람들, 막 친구 만나고 술 먹고 뭐 놀러 다니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도 사고방식이, 저는 이제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원리원칙주의자가 있고 뭐 그때그때 뭐 달라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느낌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리원칙을 고수하는 사람인데 외향적인 사람들은 약간 태양인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엄청 사람들과의 교류도 많은데 자기 생각이 너무 확고해서 자칫 잘못하면 그걸 이제 막 강요를 해요. 태양인들은 잘못 빠지면 독불장군. 소양인은 뭐냐면 되게 외향적이고 사람들과의 교류도 활발하고, 그런데 그때그때 기준이 아주 플렉서블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자기를 맞추기도 해요. 음인으로 오면 음인들은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되게 약간 내향적인 사람들이라고 그랬거든요. 내향적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음인은 원리원칙주의자예요. 그래서 얘는 한 번 아니면 아니고, 그래서 약속을 하면 무조건 지켜야 되고, 왜 아까랑 얘기가 달라? 막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내향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바깥으로 잘 드러내진 않아요. 자기 만족. 태음인은 그런 음인적인 경향은 있지만 기준도 아주 플렉서블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때는 저럴 수도 있고, 그래서 보통 경험론자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화내는 거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소음인은 화를 잘 내지는 않아요. 화를 잘 내지 않고요. 그 자리에서 화를 내는 경우는 또 거의 없어요. 양인들은 그 자리에서 화를 냅니다. 근데 이런 애들은 뒤끝도 없어요. 그래서 불같은 성격이고 화도 잘 내지만 다른 사람이 화를 내도 잘 받아주고 내 기분도 금방금방 풀려요. 이런 케이스라면 양인, 특히나 이제 태양인은 많지 않으니까 소양인일 확률이 크고요. 근데 소음인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한마디 하면 이거는 한 100번 정도를 고민하고 망설이고 적절한 어휘를 선택한 다음에 정제된 언어로 나오는 언어일 확률이 커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화를 내는 식이 어떤 거냐면, 화가 나는 것 같다 그러면 먼저 뭘 생각하냐면 화가 나는 거 맞지? 부터 생각을 해서 화를 내도 되는 상황인가? 가만히 있자. 모르겠다. 좀 생각해보자. 집에 와서 이제 자려고 누웠을 때 침대에서 누워가지고 천장을 보면서 이제 화를 내죠. 그때 내가 했어야 됐는데, 그래, 내일은 꼭 얘기할래. 내일 얘기를 못해요, 또. 그런 케이스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계속 쌓여서 내가 어느 정도 임계점을 넘으면 바로 아주 조용하게, 나 지난번에 이러이러했어. 넌 기억 못하겠지만 3개월 전에도 그랬거든? 6개월 전에도 그랬어. 오케이, 나 너랑 절교. 뭐 이런 느낌이고요. 태음인들은 화를 내기는 하는데, 태음인이 화내는 거는 뭐냐면 나 화가 났으니까 알아줘, 약간 이런 느낌으로 화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양인들은 자기가 화가 나면 그냥 바로바로 표출을 해버리고, 기분 좋아도 나 오늘 너무 기분 째져, 나 오늘 기분 너무 완전 우울해, 건드리지 마, 이런 게 되는데, 소음인들은 겉으로 보면 사람이 되게 평온해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 스트레스가 쌓여가고 있을 가능성이 커서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뭘로 자기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어야 돼요. 본인은 조용조용하게 영화 보고 독서하고 음악 듣고 하는 걸 더 편해할 수는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려면 소음인일수록 저강도의 운동을 오래 해야 돼요. 오히려 태음인, 좀 이제 살집이 있고 퉁퉁하고 그런 사람들은 격렬하게 땀 빼고 막 헬스하고 뭐 크로스핏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일수록 장기적으로는 좀 이렇게 가라앉히는, 조용조용한 취미 활동도 필요하죠.
후천적으로 체질이 바뀌는 건 없고요. 우리가 보통 뭐 체질 개선을 한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소음인이 태음인으로 바뀌지는 않아요. 네, 뭐 약간은 이동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보통 의료 쪽에서 한의학 쪽에서 체질을 개선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건강하지 못한 태음인에서 건강한 태음인으로 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엄마가 A고 체질이 아빠가 B면 애는 A 아니면 B일 확률이 상당히 커요. 한 8, 90% 이상은 되는데 물론 이제 그 엄마가 A라는 체질을 계속 집안에서 소위 말하는 그 분위기를 풍기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영향이 아이한테도 아이의 사고방식이나 어떤 의사결정 과정이나 그런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후천적으로 습득된다기보다는 거의 대부분 그냥 타고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함소아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긴가요? 서브스크라이브가 여기 있나? 여기 있나? 감사합니다.